둘 중 하나를 팔아야 한다면 어느 것을 먼저 팔아야 할까? 양도 차익이 있는 집과 양도 차익이 없는 집,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요. 저라면 일단 양도 차익이 없는 집을 먼저 팔 거예요. 먼저 팔면 이 집에 대해서 어차피 차이가 없으니까 세금 없겠죠. 그리고 남은 한 채가 양도 차익이 있는 집이 남기겠죠. 이 남은 한 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서 만들어서 후에 비과세 받으면서 매도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라고 해서 반드시 한 채만 있어야 한다고 하면 정말 부득이한 사유로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이사 갈 때, 갈아타기 할 때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뭐 잔금 날짜가 안 맞아서. 그럼 그럴 때에는 세법에서는 이러한 경우들을 감안해서 일정 요건을 두고 그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비과세를 적용해 주는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에 대해서 제가 좀 더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만약 내가 성남에 있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살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 최근에 이제 좋은 기회로 서울 쪽으로 내가 갈아타게 하려고 한다. 서울 아파트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럼 서울 아파트로 이제 넘어가서 살려고 하는데 이때 성남 아파트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나서 이 서울 아파트를 취득해야 되고요. 또 서울 아파트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 성남 아파트를 팔아야 됩니다. 이 기존 주택인. 그리고 이때 이 3년 이내에 팔 때에 이 기존 주택인 성남 아파트는 내가 2년 이상 보유한 상태여야 됩니다. 요 요건이 충족된다라고 하면 그때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내가 이 신규 주택을 샀다가 이 신규 주택이 어떤 사유에 의해서 다시 이 신규 주택을 마음이 변해서 다시 팔아버렸어요 라고 하면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 안 맞잖아요. 왜냐면 기존 주택을 팔으라고 했는데 신규 주택을 팔아버렸으니까 따라서 이때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가 없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주택 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 주택, 그러니까 우리 세법에서 얘기한 이 주택에는 그냥 단순히 아파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 외에도 다른 실질이 주택으로 쓰이고 있다라고 하면 다 주택수에 포함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오피스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한 고객분하고 좀 상담을 하다 보니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얘기를 이제 나누다 보니 이분께서 오피스텔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면 이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쓰이고 있다라고 하면 이때에는 2주택자가 돼서 비과세를 받을 수가 없게 되거든요. 만약에 비과세를 받았다라고 하면 비과세 받은 거에 대한 본세를 추징되면 물론이고 여기에 가산세도 만만치 않게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특히나 유의를 해주셔야 된다. 오피스텔은 사업자 등록 여부, 뭐 부가세 납부 여부, 아니면은 뭐 전입 여부 이런 것들과 다 무관하게 실질이 어떻게 쓰이고 있냐에 따라서 주택이냐 아니냐를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참고로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참 어렵고 복잡한 게 또 세무마다 좀 다르게 보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오피스텔을 이제 다른 주택을 팔 때 이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이 될 수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오피스텔을 처음 취득할 때에는 취득세를 우리가 내야 할 텐데 취득세에서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그냥 일반 건물 취득할 때 취득세가 좀 세율이 달라요. 일반 세율로 갈 때에는 4.6%가 적용이 되는데요.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택법에서 준주택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취득세를 계산할 때, 산정할 때에 이 주택 취득세율이 아닌 그냥 무조건 4.6%의 일반 취득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또 그러면서는 다른 주택 취득할 때 주택수를 판단할 때에는 또 포함돼요. 그리고 재산세를 보게 되면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으면 주택으로 실제 쓰인다라고 했을 때 지자체의 주택으로 쓰이고 있다라고 신고를 하면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이 재산세를 따라가게 된다. 이렇게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좀 복잡하고 각 세무별로 좀 달리 보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오피스텔 투자를 하실 때에는 반드시 이 점을 좀 유의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진행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으로 좀 말씀 나눠보면, 일단 다가구 주택하고 다세대 주택의 기본적인 차이는, 다가구 주택은 뭐 여러 호수, 뭐 101호, 102호, 201호, 200 여러 호수가 있지만 하나의 등기로 되어 있는 거고요.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각 호수별로 구분 등기가 되어 있다는 게 아무래도 세법상으로는 가장 큰 차이일 것 같습니다. 근데 다가구 주택을 좀 더 집중해서 보자면, 이 다가구 주택은 세법에서 일정 요건을 갖추고, 그러니까 즉 이 다가구 주택이라는 요건을 갖추고서 하나의 단위로 통째로 매도해 버리면 그때는 그냥 1주택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 다가구 주택의 요건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요. 첫 번째로는 내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이고, 그 다음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19세대 이하여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만약에 내가 다가구 주택을 팔았어요. 팔고 나는 비과세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 층수가 아니라 4개 층수인 거예요. 이때에는 다가구 주택 요건에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비과세는 받지 못하는 건 당연하고, 각 호수들이 주택 하나씩으로 계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은 반드시 유의해 주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한 채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는 나는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었겠죠. 근데 나와 배우자 되실 분도 1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배우자분께서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실 수가 있었을 텐데, 우리가 결혼을 해서 합쳤더니 2주택이 돼서 비과세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좀 불합리하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 결혼을 하더라도 뭐 혼인신고는 하지 말자라고 하는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세법에서는 5년 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해 줄게 라고 하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기존에 주택을 한 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배우자분은 주택이 없었어요. 그래서 혼인으로 우리가 합가가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여전히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가 있겠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결혼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집을 또 하나를 사게 됐어요. 이거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혼인 합가에 대한 비과세 특례랑은 조금 다른 케이스죠. 지금 현재 좀 다른 상황이죠. 이때에는 제가 보기에는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로 푸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즉, 새로운 결혼 후에 새로운 집을 취득을 했고, 그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원래 결혼하기 전에 가지고 있으셨던 그 주택을 판다라고 하면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겠죠. 또 이 외에 다른 또 규정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또 해보면, 비과세 특례 중에서 우리 동거봉양 목적으로 합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부모님께서 한 채를 가지고 있으셨어요. 근데 나도 지금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면서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세금만 놓고 생각을 했을 때, 원래 같으면 부모님도 팔면서 비과세 받으실 수도 있고 나도 팔면서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인데, 통거봉양 목적, 이게 뭔가 합쳐버리게 되면 서로가 비과세를 못 받아버린 이런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세법에서는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동거봉양 목적으로 합가할 경우에는 합가한 날로부터 여기서는 5년이 아니라 10년 내에 먼저 매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를 적용해 줄게. 다만 여기서 이제 동거봉양 목적을 합가한다라고 할 때 우리 그 직계존속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이셔야 된다라는 점을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예기치 못하게 상속이 일어나게 되면서 내가 상속주택을 하나 받게 됐어요. 그럼 나는 원래 같았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상속주택을 하나 받음으로써 2주택이 돼서 비과세를 받지 못하는 이러한 좀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당연히 감안을 해서 원래 내가 1세대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원래 가지고 있던 기존 주택을 팔면 현재는 2주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신뢰를 깨지 않고 비과세를 적용해 줄게 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상속주택을 받아서 2주택이 됐어요. 근데 이 특례를 내가 생각하고서 상속주택을 팔았어요. 이때는 어떻게 되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내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던 상황에서 갑자기 예기치 못하게 상속주택을 받아서 비과세가 깨지게 되는 상황, 이때에는 원래 받으려고 너가 인정받아 이제 생각했던 그 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인정해주고 그대로 적용해줄게라는 특례를 두고 있는 건데, 상속주택은 그냥 원래 취득할 때부터 그냥 2주택이었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얘는 비과세 특례에 적용될 게 아니라
이 상속주택을 팔면 그냥 그대로 일반세율, 우리 과세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이든 혼인이든 상속이든 이 특례를 볼 때에는 당연히 기간이나 뭐 예를 들면 보유기간 얼마, 뭐 언제까지 매도해야 돼, 매도 기한이라든가 이런 숫자도 되게 중요한데 어느 주택을 팔아야 되는지도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특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실 때에는, 비과세 부분을 보실 때에는 어느 주택을 팔 때인지 이것도 꼭 꼼꼼히 체크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둘 중 하나를 팔아야 한다면 어느 것을 먼저 팔아야 할까? 양도 차익이 있는 집과 양도 차익이 없는 집,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요. 세금만 놓고 생각을 해볼게요. 세금만 놓고 생각을 해볼 때에는 내가 지금 양도 차익이 있는 집과 없는 집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뭘 팔든지 간에 일단 비과세 못 받아요. 2주택이니까. 뭐 다른 특례는 지금 다 빼고요. 어차피 나는 2주택을 못 받는 상황이라 무언가를 팔면은 세금을, 양도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저라면 일단 양도 차익이 없는 집을 먼저 팔 거예요. 먼저 팔면 이 집에 대해서 어차피 차이가 없으니까 세금 없겠죠. 그리고 남은 한 채가 양도 차익이 있는 집이 남겠죠. 이 남은 한 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서 만들어서 후에 비과세 받으면서 매도한다. 이렇게 하면 세금 부담 없이 두 채를 다 매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